최근 유튜버 신사임당이 자신의 채널을 20억에 매각했다는 뉴스가 각종 뉴스와 일간지 기사로 실리며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에서 TV 예능보다 유튜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놀라운 매체는 사실 2005년 미국에서 첫 개설된 20년도 안 된 어플이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과 결합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성공한 유튜버들 중 일부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2019년 보람튜브가 한 달에 40억을 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유튜버란 어린이들은 물론 직장인들의 로망으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원래 개별적으로 방송을 했던 유튜버들은 사실상 프리랜서였는데 국내에서는 샌드박스 같은 회사들이 MCN을 표방하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제는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판 기획사 같은 MCN 회사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은 단순히 MCN 채널과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채널을 매각하여 거액을 벌어들인 케이스가 상당수인데요. 채널을 매각하고도 은퇴가 아닌 더 큰 사업을 벌이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억이 생겨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신사임당과 진용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180만의 경제 분야 유튜버 신사임당이 최근 20억의 채널을 매각했습니다. 국내 경제 분야 유튜버 중 가장 손꼽히는 인물 중 하나인 신사임당 주원규는 PD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스튜디오 렌탈 사업,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2016년에 첫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어서 몇 번 채널을 엎은 뒤 시작한 것이 신사임당으로 2020년 이후 재테크 붐을 타며 대표 경제 유튜버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능 프로인 유퀴즈에 나와서 한 달에 1억 5천까지 벌어봤다는 인터뷰 이후 영상이 떡상하고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대표 경제 유튜버로 거듭나죠. 이후 박명수와의 라디오쇼 인터뷰에서 월 최고 3억까지 벌었다고 밝혔는데 비교적 신사임당의 채널 조회수가 낮아진 22년 이후에도 월 1억 5천만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신사임당은 월 1억 이상의 막대한 이익이 나오는 채널을 매각했습니다. 신사임당의 채널을 인수한 것은 5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DP라는 인물인데요. 주식 투자로 자산을 만든 인물로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신사임당 주원규는 은퇴하려던 계획을 잡고 유튜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채널을 불과 20억에 매각한 것이 맞는 선택인가? 그 정도면 은퇴할 법한 주원규 PD는 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는가입니다. 신사임당이 채널을 매각한 데는 온라인 교육 기업인 디세어를 창업하여 3천억 원대의 자산가로 널리 알려진 현승원 대표와의 대화가 계기가 됩니다. 주 PD는 유튜버 이후 사업가로 한층 더 성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현 대표와 이야기하던 도중 뜻이 맞았고 신사임당 채널을 유지하며 현 대표와 동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세간의 인식으로는 낮은 가격인 20억의 채널을 매각하게 된 것이죠. 주 PD와 현 대표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튜버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썸네일과 영상 제작 가이드를 주는 노하, 또 하나는 가상인물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채널을 만들고 굿즈를 판매하는 메타버스 기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메타테인먼트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겠다고 판단한 주 PD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한 끝에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혼자서는 기업을 키우는데 한계를 느끼던 와중에 현 대표와의 대화 이후 함께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로 의기투합한 것이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익인 월 1억 이상을 벌었지만 주 PD는 어쩌면 자신이 잘나가는 자영업자지만 사업가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새롭고 좋은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는지도요. 앞으로 두 사람의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주 PD와 현 대표의 새로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진용진은 작년 11월 구독자 200만 이상을 보유한 본인의 채널을 불과 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진용진은 배달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고 한때 래퍼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유튜버가 되기 전 아는 형의 일을 따라다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일을 배운 그는 초반에는 프리랜서로 유튜버들이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50만 구독자 유튜버 최홍철이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인데 이후 자신만의 컨텐츠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초창기 진용진이 영상을 편집해줬던 유튜버는 무려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유튜버 700명을 편집해보고 느낀 점 영상에서는 270만 조회수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진용진의 대표 컨텐츠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것을 알려드림, 머니게임, PV게임, 없는 영화 등 다채로운 분야를 망라합니다. 인터뷰 형식의 컨텐츠인 그것을 알려드림은 방송으로 치면 시사교양이고 머니게임, 없는 영화는 예능과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 컨텐츠들인데요. 고졸 편집자로 출발했지만 방송 프로듀서, 영화 감독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신사임당의 경우 최근 방송의 조회수는 10만 이하도 보일 정도로 전성기 대비해 조회수 성적 자체는 많이 하락한 것과 비교해도 최근 진용진의 없는 영화 콘텐츠는 회당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뽑아내는 등 한 사람이 제작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 진용진이 자신의 채널을 5억에 불과한 액수에 매각했을 때 업계의 반응은 5억은 계약금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썰이 돌았습니다. 진용진의 채널을 인수한 3Y 코퍼레이션은 IT 공룡 카카오 자회사로 2021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가짜 사나이, 머니게임 등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현재 3Y 코퍼레이션 소속 유튜버는 진용진과 김계란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한국 대표 유튜버로 꼽히는 사람들이죠. 카카오가 3Y 코퍼레이션을 인수할 때 180억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진용진이 이때 카카오에서 별도의 지분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5억 원이라는 액수는 상징적인 계약금에 불과하고 상장이 목표인 카카오 엔터의 지분을 스톡 옵션으로 받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죠. 진용진의 유튜브 수익에 관해서는 그리 알려진 바가 없지만 머니게임 런칭을 하며 기업 스폰서들에게서 협찬을 따왔던 부분을 생각하면 없는 영화 컨텐츠도 앞으로 얼마든지 PPL 같은 부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용진은 채널을 매각했지만 단순히 엑시트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진출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섭외해야 하고 촬영 일정을 조율하며 기일에 맞춰 짧은 영화를 만드는 건 상상 이상으로 품이 많이 드는 일이고 진용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카카오와의 협업을 통해 꾸준히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채널을 통해 얻는 수익도 중요했겠지만 자신이 생각한 재미있는 컨텐츠를 자본과 인력을 갖춘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채널 매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진용진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또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신사임당은 경제 분야의 인물들을 만나며 시기에 맞춘 인터뷰로 성공했다면 진용진은 시사와 예능을 결합한 컨텐츠를 통해 유튜버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신사임당이 사실상 MCN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진용진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듀서에 가까운 모습이죠. 메이저 유튜버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연속된 채널 매각은 앞으로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막대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다른 MCN 회사와 협업하는 유튜버들이라 해도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결국 프리랜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유튜버들이 직접적인 사업에 진출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20년도 안 되어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엽기 영상 짤과 필터링 없는 자극적 영상들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튜버들은 뉴스와 기타 컨텐츠 영상 기획을 통해 단순한 1인 미디어에서 제작자, 프로듀서, 사업가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몇몇 유튜버들의 개인적인 성공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전에 없던 직업을 스스로 창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온 게 분명합니다. 진용진이나 신사임당은 자신의 성장을 고민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기억될 것 같네요.